여러분, 혹시 조선시대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생각나세요? 화려한 한복을 입은 양반들, 기와집, 아니면 맛있는 궁중 음식? 아마도 대부분은 번성하고 우아했던 양반 문화나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들의 모습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어쩌면 불편해서 외면하고 싶었던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역사 기록의 한 귀퉁이에서조차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존재들이었죠. 바로 조선시대 여자 노비의 삶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몰랐던,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그녀들의 고단하고 애달픈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 거예요. 단순히 옛날 이야기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생생하고 처절했던 그들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 그럼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조선시대의 노비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세요? 상상 이상이었답니다. 혹시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노비였다고 하면 믿기시나요? 이 숫자만으로도 그들의 존재감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나 여러 문헌 기록들을 살펴보면 조선시대 전체 인구에서 노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시기별,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대략 30%에서 많게는 5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요. 정말 엄청난 숫자죠. 특히 충격적인 기록은 1663년 한성부지금의 서울의 호적에 등록된 사람들의 무려 73%가 노비였다는 사실입니다. 3명 중 2명 이상이 노비였다는 이야기인데 서울이라는 당시의 수도에서조차 이런 인구 구성이었다니 그야말로 노비 사회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였어요. 노비는 그저 재산으로 취급받았어요. 물건과 다름없는 존재였죠.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법적으로는 소나 말처럼 매매의 대상이 되었고 주인의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상속의 대상이 되어 자식들에게 물려주거나 때로는 중요한 사람에게 선물로 주기도 했어요. 그들은 자신의 의지나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철저히 주인의 소유물로 존재했습니다. 그들이 왜 노비가 되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노비가 되는 경우는 다양했지만 대부분 비극적이었어요. 전쟁에서 포로로 잡히거나 국가의 큰 죄를 저질러서 형벌로 노비가 되기도 했고 빚을 갚지 못해 가족 전체가 노비 신분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경우는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스스로 노비가 되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가뭄이나 흉년으로 농사가 망가지고 가족이 굶주리게 되자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자기 몸을 팔아 노비가 되는 길을 택해야만 했던 거죠.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 혹은 자신의 가족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하기 위해 스스로 노비 문서를 쓰고 주인의 소유가 된 이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자유를 포기해야 했던 그들의 절규가 귓가에 들리는 듯합니다. 정말 가슴 아프죠. 여자 노비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었어요. 하나는 나라에 소속되어 국가의 일을 돕던 공노비였고 다른 하나는 개인 양반 가문에 소속되어 봉사하던 사노비였죠. 공노비들은 주로 관청이나 궁궐에서 온갖 허들의 실을 도맡아 했어요. 예를 들어 궁궐의 청소나 물 깃는 일, 곡식 도정, 옷감 짜기, 그리고 높은 관리들의 시중을 드는 역할까지 수행해야 했습니다. 남자 공노비들이 주로 힘쓰는 일을 했다면 여자 공노비들은 세심한 손길이 필요한 일이나 양반 여인들을 돕는 일을 많이 했죠. 사노비는 다시 주인의 집에 함께 살면서 일하는 솔고 노비와 따로 살면서 일정한 세금이나 노동력을 주인에게 바치는 외거 노비로 나뉘었습니다. 남자 노비들은 외거 노비로 살면서 농사를 지어 바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여자 노비의 경우는 대부분 솔거 노비였습니다. 왜냐하면 여자 노비들의 주요 역할이 집안의 모든 가사 노동을 책임지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주인 집에 상주하며 끊임없이 일을 해야 했기에 따로 살면서 다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주인의 손발이 되어 집안의 모든 일을 책임졌어요. 주인 집 안주인의 그림자처럼 살며 밤낮으로 주인의 명령을 따르고 봉사해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 노비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힘들고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답니다. 아침에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불 꺼진 집안을 정리하며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들의 삶은 노동 그 자체였어요. 쉴 틈 없는 일상이 반복되었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집안의 온갖 가사 노동을 도맡아 했습니다. 현대 사회의 가사 노동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되고 힘든 일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빨래는 강이나 우물가에서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직접 손으로 비벼야 했고요. 밥 짓기는 무거운 솥을 걸고 불을 지펴야 했으며 청소도 마루를 닦고 방을 쓸고 먼지를 터는 등 모든 것을 수작업으로 해야 했습니다. 바느질은 물론이고 양반 자제들을 돌보는 일, 손님이 오면 음식을 만들고 상을 차리고 접대하는 일까지 정말 끝도 없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특히 추운 겨울철에는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우물물이나 꽁꽁 언 시냇물에서 찢어질 듯한 손으로 빨래를 해야 했으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동상에 걸리고 피부가 트는 것은 기본이었겠죠. 손발이 항상 부르트고 갈라져 있었을 겁니다. 농사일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비록 솔거 노비가 많았다고는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여자 노비들도 농사일에 동원되었습니다. 외거 노비의 경우에는 남자 노비들과 똑같이 논밭에서 씨앗을 심고 김을 메고 추수하는 등 힘든 노동을 해야 했고요. 뜨거운 햇볕 아래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온종일 땅을 일궈야 했을 거예요. 또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바로 길쌈이었습니다. 길쌈은 조선시대 여성들의 중요한 노동이자 기술이었는데요. 여자 노비들도 이 길쌈 노동에 동원되었습니다. 누에를 치고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내고 그 실로 배틀에 앉아 직접 옷감을 짜는 일이었죠. 이 옷감은 주인 가족의 옷을 만드는 데 쓰이기도 했지만 때로는 세금으로 국가에 바쳐지기도 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임무였답니다. 정해진 양을 기한 내에 만들어내야 했으므로 밤샘 작업도 다반사였을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루에 12시간에서 14시간 넘게, 심지어는 해가 뜨기 전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해냈으니 얼마나 고되었을지 짐작이 가시죠. 그야말로 잠자는 시간 외에는 거의 쉬는 시간 없이 일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녀들의 육체는 항상 피로에 절어 있었을 것이고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겁니다. 그들의 노동은 끝이 없었고 보상은 미미했습니다. 정말 슬픈 이야기지만 여자 노비들은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제한적이나마 재산을 가질 수 있었고 성과 본관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유명무실한 권리였죠. 사실상 노비에게 재산권이 제대로 보장될 리 만무했고 성과 본관을 가졌다 한들 양반 사회에서 그들의 신분은 언제나 최하층이었으니까요. 그들에게는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주인의 말 한마디면 매를 맞거나 모욕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주인의 기분에 따라 혹은 사소한 실수에도 혹독한 체벌이 가해졌죠. 이를 조금이라도 게을리하거나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몽둥이 찜질을 당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는 주인이 노비를 때려 죽여도 아주 가벼운 처벌만 받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당시 법은 노비를 재산으로 보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재산을 손괴한 정도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노비는 주인을 고소할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 노비가 주인을 고소하기라도 한다면 오히려 그 노비가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 부민고소금지법이라는 악법이 있었죠. 이 법은 노비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권리조차 박탈했던 겁니다. 주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폭행을 당해도, 심지어 죽음의 위협을 느껴도 그들은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습니다. 오직 주인의 자비심에 기대어 살아야만 했고 그것마저 없으면 그들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이나 다름없었죠. 이처럼 철저히 억압받고 통제당하는 삶 속에서 그들이 느꼈을 좌절과 절망은 얼마나 컸을까요? 상상하기도 싫지만 여자 노비의 삶에서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웠던 부분은 바로 성적 착취였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성적인 욕망을 해소하는 도구로도 여겨졌어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는 노비의 몸을 주인의 소유물로 간주했기 때문에 주인이나 주인 아들이 여자 노비를 성적으로 유린하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자 흔한 일이었죠. 이는 법적인 처벌의 대상이 되는 심각한 범죄라기보다는 주인의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손님이 집에 찾아오면 주인은 자신의 여자 노비에게 손님과의 잠자리를 강요하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 이를 시침이라고 불렀죠. 주인의 체면과 손님 접대를 위한 희생양으로 여자 노비들이 이용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철저히 도구로 전락해야 했던 그들의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요? 더욱 비극적인 것은 기혼, 여성 노비들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남편이 있는 여자 노비조차도 주인의 성적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어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수도 없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야 했던 그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남편은 자신의 아내가 주인에게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었던 무기력함에 얼마나 분노하고 슬퍼했을까요? 이는 단순한 폭행을 넘어 한 인간의 존엄성을 뿌리째 짓밟는 행위였으며 한 가족의 행복을 파괴하는 잔혹한 행위였습니다. 이들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과 다름없었을 거예요. 성적으로 유린당하고 그 결과 원치 않는 임신을 하고 심지어 그 아이마저 노비로 태어나야 했던 그들의 삶은 도대체 어디서 위안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이 슬픈 역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우리의 아픈 과거이며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두운 역사 속에서도 작은 변화의 움직임은 있었어요. 역사는 항상 흐르고 변화하니까요. 1669년 조선 사회의 작은 파문을 일으켰던 노비종모법이 시행되면서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 자녀의 신분이 결정되게 되었죠. 이전에는 아버지가 양반이면 자식도 양반이 되고 아버지가 노비면 자식도 노비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어머니가 노비이면 그 자식도 노비가 되는 이른바 목의 계승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아버지 신분을 따르던 것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면서 노비 신분 세습에 미약하게나마 영향을 주었어요. 물론 이 법이 노비들에게 전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노비 신분 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인식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 노비 제도의 폐지를 향한 더욱 구체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801년 순조 때에는 드디어 공노비들이 해방되는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나라에 소속된 노비들이 국가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비 제도의 모순과 비인간성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노비들은 여전히 주인의 소유물로 남아 있었죠. 개인 소유의 사노비는 여전히 강고한 신분 질서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해방까지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마침내 1886년 노비 세습제가 폐지되면서 노비 신분이 대대로 이어지는 비극적인 고리가 끊어지게 됩니다. 이제 노비의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노비가 되는 것은 아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1894년 갑오개혁을 통해 봉건적인 신분제 자체가 완전히 폐지되면서 노비 제도는 우리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노비의 굴레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정말 오랜 시간, 피와 땀, 그리고 눈물로 얼룩진 투쟁 끝에 얻어낸 소중한 자유였습니다. 조선시대 노비제도를 두고 역사가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조선시대를 아예 노예제 사회라고 규정하며 노비의 인구 비율과 그들의 비참한 삶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서구 사회의 노예 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많다는 것이죠. 반면 다른 학자들은 노비 제도가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조선 사회 전체를 노예제 사회로 보는 것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조선의 노비 제도가 서구의 노예 제도와는 다른 독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며 노비들에게도 제한적이나마 재산권이나 성씨 등이 허용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해요. 어떤 관점이든 조선시대 여자 노비의 삶이 극심한 고통과 비극으로 점철되어 있었다는 사실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그녀들의 삶은 끝없이 이어지는 고된 노동,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인권 유린, 그리고 한 여성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성적 착취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이 아픈 역사를 단순히 과거의 한 페이지로만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겪었던 고통과 희생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끊임없이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혹은 애써 외면했던 조선시대 여자 노비들의 삶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되새겨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역사를 완성하는 길이 아닐까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흥미롭고 의미 있는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올지 기대해 주세요. 항상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